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연휴 기간에 푹 쉬었나 봐요. 네, 얼굴이 부었나요? 보통 공복으로 하루를 안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공복으로 시작하니 약간 힘드네요. 연휴 기간 동안 푸짐하게 드셨으니까 네. 오늘 뉴스 분석도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달 말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북한과 미국이 그 세부 내용을 미리 조율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평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미국 협상팀이 북한에 가게 되는데 그 실무 협상을 언제까지 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평양을 갑니다. 오늘 가는 거죠? 네, 이게 북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죠. 네, 좀 전해드리면 설 연휴 사이에 정말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빠르게 가동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가 바로 평양에 갑니다. 가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를 만날 예정인데요. 여기서 북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그리고 지난해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추가 진전을 얼마큼 이뤘는지 뭐 이런 걸 논의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그제 비건 대표가 청와대에 왔었거든요. 와서 정의원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협상 전략을 미리 조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제까지만 해도 실무 협상 당국자들 간에 약간 좀 말이 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간의 밀고 당기기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낙관적인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비건 대표가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중요한 게 발표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국정연설을 하거든요. 연방의회에서 하죠. 네. 이 연설에서 혹은 그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요.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관련해서는 뭐 미국 그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었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신호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평양을 가는 거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어떤 언론은 또 비건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네, 어제 이런 연합은 표현을 그렇더라고요. 쓰기도 했는데 자 평양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미 북미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룬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미했었죠. 그렇죠. 미국에 방문했었죠. 그리고 스톡홀름 실무 접촉 진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삼시세끼 회담했었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2차 정상회담 의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 물밑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대외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어서 성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평양에 가는 거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왜 평양에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 실무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도 결정하기 어렵다.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판문점 이런 데서 그 회담을 하게 되면 상부 결심을 받기까지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연락을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하거나. 바로바로 된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무회담이 지금 평양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미 양측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비건 대표가 지난주에 스탠퍼드 강연에서 약간 힌트를 줬습니다. 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그 이상 뭐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여기에 대한 북한의 이행 조치, 미국의 상응 조치가 실무회담 의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게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의제. 네. 그리고 북한이 북한 내에 있는 전체 핵무기하고 핵시설 신고는 조금 민감해하고 있죠. 그래서 신고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에 미국은 뭐 종전선언, 오랜만에 듣는 용어죠.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도 북한 측에 거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북한이 지금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이제 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겠죠. 뭐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폐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영변 핵시설이라는 아주 그 북한의 핵시설에 어떤 중추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 계획이나 이행 방법을 내놓는다면 네네. 미국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맞습니다. 상응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종전선언 혹은 뭐 연락사무소 설치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북한에서는
결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라는 카드를 또 내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얼만큼 줄지 얼만큼 받을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다 웬만하면 결정을 하겠죠. 참고로 비건 대표 직급이 차관보급이어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는 직접 대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음. 예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급의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 네. 뭐 이렇게 만나서 실무진이 회담을 하고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를 선언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 또 그 상응 조치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 매우 크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CBS 인터뷰를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2차 회담은 이제 준비됐다. 그도 기대하고 나도 기대한다.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이 세계에서 위대한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될 기회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설명을 했습니다. 야, 참 트럼프의 이 화법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꾸미는 말이 많아요. 네. 위대한 경제 대국. 확실히 장사꾼인 게 네. 자신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라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 한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다. 이 역세권이란 이런 얘기고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덧붙였고요. 네. 사실 북미가 큰 이벤트 앞두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좀 특유의 바람 넣기를 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뭐 서로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면 결국은 이제 한반도 평화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역시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때 CBS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조치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자, 뭐 경제 번영을 넘어서 가지고 경제 대국이라는 그 어떤 수식어까지 썼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오늘 평양에 가는 비건 대표의 어떤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 그리고 실무 회담 오늘 진행된다는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죠. 미국 국무부는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한미 양측의 공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연휴 사이에 아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느냐. 이게 뭐 방위비 부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이게 한미 간에 협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결론이 났다는 뉴스예요, 지금. 맞습니다. 참 중요한 뉴스가 한미 간에 북미 간에 많았죠. 네. 이 금액이랑 계약 기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방위 분담금을 10억 달러 미만 그러니까 약 1조 원 가량으로 합의하고요. 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CNN도 관련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한국이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5년간 지난 우리나라가 5년간 부담해온 이 주한미군 방위군 분담금이 연간 한 8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비교하면 한 2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금액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16억 달러 정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는 10억 달러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내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측이 우리 의견을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금액에서는. 그렇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기간이니까요. 맞습니다.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미국 측이 주장하던 걸 내줬습니다. 우리는 3년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3년에서 5년 얘기했었죠. 네, 근데 1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매년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가 기간 뭐 금액 가지고 약간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비준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합의가 좀 지연되면 국회 비준 절차도 마치기 전에 차기 협상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협상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타결을 했는데 타결한 다음 날부터 내년 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국회 비준이 안 되면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공전하고 있고 여기는 또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북미 관계에 따라서 또 굉장히 또 점핑하는 파장이 클 수도 있죠. 상승률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뉴스는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맞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이거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두 가지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한미 동맹이 흔들림 없다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번에 북미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내용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하나의 변수였는데 이제 상수가 된 거다 이렇게 보는 언론이 많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여론전을 펴는 건 더 이상 힘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못을 박는 효과는 확실히 있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이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평양에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 뭐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조금 사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매년 3월 4일에 큰 어떤 합동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키 리졸브 훈련인지 좀 많이들 익숙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있는데요. 이 독수리 훈련은 북한이 좀 많이 싫어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미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가 투입되기 때문에 북한 반발이 심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이어서 한미 군 당국이 이런 훈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평양에서 열리는 북미 실무 협상 이후에 이 연합 훈련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지난해 12월 10일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족들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미뤄왔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면서 김용균 씨의 장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장례 절차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벌써 김 씨가 숨진 지 58일이 네네. 지났는데요. 58일 만에 정부하고 여당이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그 김영균법이었죠. 그 사고 직후에 작업 현장 안전을 강화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었는데 유족들은 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상조사였죠. 네. 그 정부 여당이 진상규명회를 열어서요. 6월 말까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발전소 하청 근로자 2,400여 명 정규직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책임도 지금보다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5개사 발전사가 통합 자회사를 만들어서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측에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발전사가 자회사를 세워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지금의 외주화 구조랑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정해지고 내용은 나왔고 또 만족할 만한 부분 혹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입장을 내놓은 상태에서 장례 일정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장 치르고 9일에 발인을 갖기로 했는데요. 네. 9일이면 토요일이죠. 그렇죠. 장례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치르기로 했고 서부발전이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부발전이 유가족 배상에도 나서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연결식이 끝나면 김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 근무했던 태안 화력발전소를 들렸다가 영원히 잠들게 되는데요. 김용균 씨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계속 원했었거든요. 네. 그 조만간 그게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 일정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이고 그리고 택시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이제 택시비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날짜도 지금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걸 좀 살펴봐야겠어요. 16일부터 오르게 되면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네, 아직 또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죠. 이게 계속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16일이면 열흘 뒤네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비 인상을 두고 택시업계하고 막판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원안대로 마무리되면은 16일 오전 4시부터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할증 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고요. 택시 요금은 2013년 10월 이후에 5년 4개월 만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네. 더불어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하고 같이 시내버스,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요금도 2015년 6월에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됐었는데 이것도 한 200원 정도 오르는 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요. 택시 업계하고 서울시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인상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발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공항버스는 또 요금을 내린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